고려대학교 정보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성 면접이었나요? 전공 면접이었나요? 그럼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받았었는지 몇 개만이라도 조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제 합격해보면 합격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럼 사실 정보학은 다들 잘 보셨나요? 출제 경향이 좀 달랐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연고대 편입까지 따뜻한 동행 블리스 편입의 핫쌤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서 겨우 100일 만에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로 편입에 성공하신 김영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서 씨와 함께 이제 저희 블리스 편입에서 고려대 편입을 위한 정보학을 담당해주고 계신 문수 쌤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수 쌤. 반갑습니다. 고려대 정보대학에 총 4개의 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적분학이랑 정보를 치는데 이 정보라는 게 과연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냐면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영서 씨한테 크게 3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 들어가 보니까 기분이 이제 어떠시고 뭐가 다르고 진로 같은 게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100일 만에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학사 편입은 면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학사 편입뿐만 아니라 일반 편입에도 면접이 생겼단 말이죠. 실제로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면접은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씨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2학번으로 학사 편입 성공한 김영서입니다. 학교를 이미 한 학기 다녀보셨잖아요. 고려대 컴퓨터학과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원래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더 깊이 있는 수업을 많이 들어볼 수 있고 비슷한 분야 학우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이런 촬영이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할 수 있는데 어떤 학과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학과에서 배우는 CS 과목들을 배울 수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고 성과가 좋은 연구실도 꽤 많고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또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서 이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인 학습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려대 컴퓨터학과랑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랑 이름이 학과냐 과학과냐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학과라고 봐도 되는 거죠? 저는 동일한 학과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공학이랑 과학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컴퓨터 공학이라고 많이 부르다가 이제는 이제 해외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지 사실은 공학보다는 당연히 과학이나 그냥 컴퓨터 학과라고 보는 게 좀 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인서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컴퓨터 공학보다는 과학이나 컴퓨터 학과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세대 컴퓨터 과학과 대표이시고요. 부끄럽네요. 고려대 컴퓨터학과 대표로 나오셨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이죠. 이번에 이제 아카라카와 입실렌티 두 분 다 참여를 하셨나요? 사실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안 하셨어요? 이럴 수가. 이번에 에스파 왔는데. 그니까요. 저희 작년 영상 중에 우연쌤이 아카라카 가서 윈터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그 쇼츠가 있거든요. 그 아카라카에서도 메인 자리 그거 표를 받으려면 8시간 이상씩 줄을 서야 미리 그래야 받을 수 있는데 항상 그거를 기다려서 줄 서서 받겠다고 하시고. 아니 수업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거 줄 서서 그거를. 입실렌티는 참여하셨나요? 네, 가서 봤습니다. 진짜요? 어떤 게 제일 인상이 깊었나요? 악동 뮤지션도 오고 악동 뮤지션? 네, 박재범도 오고 뉴진스도 오고 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잔나비가 제일 멋있었습니다. 사운드가 진짜 좋아가지고. 원래 좋아하세요, 잔나비? 아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너무 좋아가지고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잔나비 노래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서 씨는 100일 만에 합격을 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경우죠. 사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네. 가능하다고 해주시기도 해서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기도 했던 것도 있고 네.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수료한 직후였고 인공지능 관련 연계 전공을 수료를 하면서 관련된 수업을 좀 들었었어요. 미적분학이랑 선형대수에 관련된 것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기존에 했던 것들 정리도 하고 부스트 캠프에서 했던 코딩 관련된 실력도 좀 같이 보태서 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가지 과목을 보잖아요. 미적분학이랑
정보학 이 비율을 몇 대 몇 정도로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 미적분학에 거의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고요. 8대2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바트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미적분학의 범위가 넓고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한두 달 정도는 거의 미적분학을 했었고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나갈 때부터는 같이 병행을 하면서 했습니다. 미적분학의 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고려대 시험을 칠 만큼 미적분학을 잘 하시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미적분을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으셨어요? 미적분학 관련돼서는 베이스가 그렇게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적분학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해주세요. 전체적인 공부량에 대한 가늠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단기간에 빨리 듣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4가지 유형 안에서 무조건 다 나온다 라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 64가지 유형을 그럼 다 독파하셨나요? 노력했습니다. 모 합격자분께서는 그 64가지 유형을 공부하다가 비위가 상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진정한 스파르타를. 네, 진짜 스파르타고 좀 비위는 아예 그만할게요. 그래서 문수쌤이 정보학이 보통 몇 달 정도 잡고 공부를 하면 되나요? 충분히 2달만 잡아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좀 급한 마음도 있고 또 그 미적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제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순수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는 2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그 2달을 정보학만 공부를 했을 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당연히. 뭐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씩? 저는 하루에 2-3시간이면은 정말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정말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고려대 학교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부량이 적네요, 그죠? 정말 아주 적죠. 동일기 학생은 한 100시간 정도면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나요? 그 시간도 사실은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순수하게 내용 강의만 해도 내용 강의만 따졌을 때 한 2-30시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거 사실 N회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후반에 문제 위주로만 준비를 하시면 돼서 100시간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합격해보면 합격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럼 사실 정보학은 다들 잘 보셨나요? 출제 경향이 좀 달랐었거든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손코딩 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히 자기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는 다들 좀 모르는 것 같고요. 점수 편차가 좀 큰 것 같나요? 정보과학은 자기 점수를 잘 모르긴 하지만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편입이 이제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으로 나뉘잖아요. 일반 편입 분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우신 것 같고 학사 편입은 한 70, 80점 정도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통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이랑 비교하면은 일반 편입의 합격 커트라인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죠. 정보학 시험의 트렌드가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요? 손코딩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게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읽을 줄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해석하는 부분이랑 내가 짜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 코드를 직접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코드 짠 거를 부어놓고 내가 이 결과를 물어보는 거는 남들이 다 짜놓은 거를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영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영어 읽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못하잖아요.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실 요새 이렇게 인공지능 대학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인기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변별력을 조금 더 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보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런 분위기면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학도 거의 만점에 가까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일반 편입에서는. 그러면은 결국은 변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코딩을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작성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정보학 시험이라고 하면은 읽으면 되니까 문제 그냥 많이 풀어보면은 눈으로 많이 풀어보고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거 생각해보면 됐는데 이제는 머리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손을 움직이셔서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고 손으로 쓰면서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실습이네요. 네, 그렇죠. 그 실습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온라인 저지라고 자동 채점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이 있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니까 정보올림피아드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강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좀 많이 나올 만한 거
또는 제가 C 언어나 다른 언어 배우면서 또 제가 또 학습 자료를 만들면서 많이 나오고 쓸만한 자료들, 손코딩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것들은 제가 강의 안에서 실습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수쌤 강의를 듣는다면 실습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예제들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더 많이 나올 만한 것들 최대한 추려가지고 문제들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정보학 시험은 문수쌤이랑 함께 하는 걸로. 같이 가보시죠. 고려대는 올해부터 이제 일반 편입도 면접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험을 치긴 했지만 작년에 학사 편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면접을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면접에 대한 고민이 엄청 클 거예요. 왜냐면 다시 부활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많이 없잖아요. 어디 뭐 딴 데 물어보더라도 그냥 인성 면접인 것 같다. 근데 학과에 따라서 또 전공 면접을 물어보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이라는 거는 사실은 학과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교수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 정보 대학의 성향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혁 선생님이랑 이 문수쌤이랑 영서씨랑 이렇게 세 분이서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하셨었는데 그 모의 면접이 도움이 되셨었나요? 네. 저는 너무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점이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제가 면접을 그렇게 봐볼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의 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저는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스토리 라인을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성 면접이었나요? 전공 면접이었나요? 제가 썼던 자소서 기반해서 이제 어떤 걸 했냐, 네. 소감이 어땠냐 그런 걸 위주로 물어보셔서 인성 면접에 가까웠는데 네. 인공지능 연계 전공을 했었고 네.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주제 자체가 좀 전공과 관련된 주제였어서 전문 지식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써서 답변을 했었어요. 기본은 인성 면접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인성 면접에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은 약간 전공 지식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키워드 정도는 정리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받았었는지 몇 개만이라도 조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목표를 가장 먼저 물어봤었고요. 네. 부스트 캠프를 했었는데 거기서 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뭘 배웠냐, 어떤 지식을 활용했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인공지능 관련된 연계 전공을 들었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업 계획서의 중요성이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이 없었던 때에는 우리가 전공 시험이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일반 편입에도 면접이 도입이 되게 되면 그 학생을 직접 봤을 때 매력적이면 더 뽑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전형이 됐고 그 면접이 학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면 덩달아서 학업 계획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고려대 정보대학은 예전보다 학업 계획서에 중요성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대 정보대학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스트 캠프나 이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분명히 뭔가 하나 정도는 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할 것 같아요. 많이. 커리어로 가져갈 수 있는 대외 활동에 뭐가 좀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이제 영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트 캠프가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또 짧은 시간 안에 관련된 지식들을 좀 압축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서 효율성으로 보면은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직접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갖고 가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고 그거를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이 분야를 공부를 했고 혼자서 내가 이런 기획을 해보고 이런 걸 만들어 봤다라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어쨌든 압축해서 하기에는 부스캠프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진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들도 많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부스트 캠프가 뭐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스트 캠프라는 건요, 말 그대로 부스트 캠프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압축된 경험을 해주는 그런 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부스트 캠프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AI 관련돼서 뭐 선형대수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CS 관련 지식,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코딩 당연히 거의 대부분은 파이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도 배우고 하면서 어떤 틀을 주고, 내가 처음에 뭐 전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 모델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고 직접 구현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을 좀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하는 경우는요, 진짜 방학 동안 뭐 한두 달로 해서 한두 달 동안 진짜 빡 해서 너 한번 경험 딱 해봐 라고 하는 느낌들을 주는 것들도 있고, 길게 하는 경우에는 거의 한 학기 단위로 해가지고 잔잔하지만 더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겠죠. 뭔가 복습도 할 수 있고 더 단단하게 쌓아갈 수 있다. 학업 계획서나 면접에서 잘 이야기하고 싶은 용도다 보니까 조금 1, 2개월짜리를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제 고려대 정보대학이 되게 어려운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경쟁률도 이제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시험 과목 자체가 적고, 그러니까 뭐 연대 뭐 신소재공학과 이런 거는 막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고대는 미적이랑 정보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그 시험 외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외 활동을 좀 확보를 해놓으면은 면접 때는 훨씬 유리할 것 같다. 이 모의 면접을 준비를 학생분들이 할 때는 어떤 걸 위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연세대학교 YCC 회장도 하고 임원진도 하면서 200명 이상의 학생들의 면접관을 해왔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교수님들이 보는 시선과 이제 제가 면접관으로 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자소서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게 궁금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다른 임원진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얼마나 자세한가. 그러니까 자세하다는 건 본인이 정말 한 일인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가. 아까 이제 영선님도 말씀하셨던 게 자기가 어떤 걸 했다고, 부스트캠프에서 어떤 걸 했다고 하면은 자세하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어떤 스택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번지르르하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게 맞음을 인정할 수가 있는가, 얼마나 본인의 목표가 명확한가.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가 명확하면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학업계획서에 뭐라고 쓰더라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고려대학교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면접이 생겼기 때문에 이 학업계획서의 내용이 진실만을 쓰거나 면접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노련하시기 때문에 정말 면접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고려대학교만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토익 점수인데, 영서 씨는 토익 점수는 몇 점 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점수가 만료가 돼가지고 토익 점수가 없었습니다. 토익을 아예 제출 안 했어요? 네. 사실 이거 말 많잖아요. 고려대 편입에 토익 점수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저희 학생들 보니까 안 내는 학생들도 많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블리스를 포함해서 고려대 정보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 영상을 아마 보게 되실 텐데,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편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편입하면 다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히 오면은 새로 열리는 길도 많은 것 같고 할 수 있는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 같이 얻어서 미래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블리스에서는 24시간 7일 내내 언제든지 연고대 편입 관련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7일 내내 어떻게 연고대에 편입하는지 무료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블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